비용 못 줄이면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직격탄을 날려서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적자 규모가 더 지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부자되기 미주루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차 관련해서 두 개의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경쟁사인 리비안이나 루시드한테 니네들 이런 식으로 하다간 망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비용 못 줄이면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직격탄을 날려서 머스크가 리비안이나 루시드한테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긴 하죠. 최근에 굉장히 고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마 자재값 상승 이런 문제들이 크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적자 기업인 리비안이나 루시드가 이런 부분에 더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야 리비안이나 루시드가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자꾸 일론 머스크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도지코인 문제로 일론 머스크가 또 집단 소송을 당했다. 또 이런 기사도 있는데, 왜 소송을 했는지 봤더니요. 도지코인이 가치가 없는 걸 알면서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 코인 홍보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랑 스페이스X의 2,58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꾸 트위터에 쓸데없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먼저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리비안이나 루시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또 투자도 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루시드의 손익계산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루시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크게 의미 있는 매출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2022년 1분기 매출이 한 5,700만 불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매출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지금 매출이익도 보시면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적자 규모가 더 지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볼 필요도 없겠죠. 영업이익도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요, 이번에는 리비안의 손익계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비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크게 매출이 의미 있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매출이익이 루시드와 마찬가지로 매출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더 많이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영업이익은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적자폭이 지난 4분기보단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15억 7,900만 달러거든요. 지금 영업이익 적자가. 그래서 일단 재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말한 비용 문제 해결 못하면 니네 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점검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루시드나 리비안 투자자분들은. 자,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부분이 루시드와 리비안의 영업이익 적자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루시드와 리비안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캐시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채 부분도 감안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계속 까먹는 거잖아요. 지금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는. 그럼 언젠가는 또 현금이 바닥 날 테고, 그러면 유상증자를 또 하거나 여러 가지 또 이제 자금을 끌어오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도 좋지 않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시드나 리비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루시드나 리비안이 알아서 잘 하게 그냥 냅두고 트위터 질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소식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독주가 2024년에 끝난다. 폭스바겐이 1위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를 가져왔는데, 저도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도 댓글로 좋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블룸버그 통신 산하 시장 조사 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2024년에 폭스바겐 그룹이 테슬라보다 전기차를 더 많이 판매할 거다. 폭스바겐부터 벤틀리까지 10여 개의 브랜드를 거느린 다양성을 꼽았다. 반면에 테슬라는 모델 3나 모델 Y, S 등 4개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이버 트럭이나 로드스터도 나올 계획이 있긴 하지만요.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폭스바겐이 2021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전기차를 팔았는지 제가 한번 봤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되거든요.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2021년 한 해 동안 45만 3천 대 정도의 전기차를 판매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테슬라는 얼마나 판매를 했는지를 봤더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93만 6,172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보다는 2배 이상 많이 판매를 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2021년 1분기에는 얼마나 판매를 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2022년 1분기에만 31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폭스바겐은 2022년 1분기에 얼마나 판매를 했냐 봤더니 99,100대 정도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31만 대를 판매한 거고, 폭스바겐 그룹은 2022년 1분기에 99,100대 정도를 판매를 한 거니까 테슬라와 비교를 해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만 봐도 오히려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 기사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2024년에 폭스바겐이 테슬라를 앞설 건지 조금 이해는 가지 않거든요. 물론 폭스바겐이 지금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비 투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그룹 같은 기업과는 조금 다른 장점을 생각해 보자면, 내연기관 차를 생산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좀 덩치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폭스바겐이 테슬라의 생산량을 앞지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과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잖아요. 전기차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에서도 지금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13%고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3.5%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큰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 중에 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번 주가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하늘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나스닥의 200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일이 아니라 200주 이동 평균선. 지금 보시면 이 나스닥이 아주 큰 경제 위기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200주 이동 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00주 지지선보다 약간 소폭 하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지선을 지키고 다시 나스닥이 상승해 주는지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시장 상황을 좀 유심히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6월 달도 시장이 많이 좀 하락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번 위기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